그래서 인픽스 투 포스트 픽스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픽스 수식, 그렇죠? 이렇게 오퍼랜드와 오퍼랜드 사이에 오퍼레이터가 오는 이런 수식을 포스트 픽스로 바꾸는 거. 자, 만약에 사람한테 시키면 사람한테 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사람한테 시키면 아마도 괄호치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괄호치기를 해서 A 나누기 B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D 곱하기 2를 먼저 해야 되고 A 곱하기 C를 먼저 해야 되고 그치?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나누기 한 거에서 C를 빼는 걸 또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D 곱하기 2랑 한 걸 더하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C 한 거를 빼야지. 사람이 한다면 아마 그렇게 괄호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괄호들을 하나씩 지우면서 거기다가 그 수식을 변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주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괄호를 빼고 거기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 괄호치기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오퍼랜드인가 그 오퍼레이터에 대응하는 요 오퍼레이터에 대응하는 오퍼랜드가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오퍼랜드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퍼랜드 앞에 거와 오퍼랜드 두 번째 거를 하고 그 뒤에다가 오퍼레이터를 쓰는 거죠. 그 포스트픽스는 오퍼랜드, 오퍼레이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나누 빼기에 대한 첫 번째 오퍼랜드, 두 번째 오퍼랜드,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이 녀석.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보면 A 곱하기 C는 AC 곱하기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더 이상 곱하기 괄호라고 하는 건지 그 연산의 순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괄호가 있는 건데 AC 곱하기를 해버리면 더 이상 괄호가 필요 없어요. A랑 C랑 곱하라는 거구나. 끝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앞에도 보면 얘가 오퍼레이터고요. 얘가 오퍼레이터고 그 오퍼레이터에다가는 오퍼랜드가 얘와 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하기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두 개의 오퍼랜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요 다시 두 개의 수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D 곱하기 2는 얘가 오퍼레이터잖아요. 그 포스트픽스를 바꾸면 DE 곱하기가 되겠죠. 얘는 DE 곱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바라보면 요 빼기에 대해서 요 빼기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A 나누기 B가 하나의 오퍼랜드, C가 오퍼랜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다시 이 괄호 요 부분에 대해서 다 괄호들이 다 사라졌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오퍼랜드 A, B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나누기 이런 식으로 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수식이 이런 식으로 이 인픽스 수식이 포스트픽스 수식으로 바뀌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요. 우리가 근데 생각해봐. 아니 저렇게 스트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스트링에다가 괄호를 막 집어넣는 코드를 짤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냥 종이에다가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거를 이렇게 주어지는 스트링을 괄호를 집어넣고 그렇게 막 확장을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짠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런 식의 괄호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고 이렇게 돼 있는 수식을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은 거야. 요게 박스, 인풋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출력하는데 이런 식의 주어진 수식을 확장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어떤 매직박스, 블랙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포스트픽스로 변환이 된 스트링을 찍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째려봅시다. 자, 얘를 잘 째려보면 여기 로직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인픽스로 주어진 수식을 포스트픽스로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바꾸지? 우리가 포스트픽스를 인픽스로 계산할 때 숫자들을 스택에 집어넣고 오퍼레이터를 썼어요. 자, 근데 하여튼 여기에 우리가 스택 익스텐전에 들어가 있어. 지금 있는 거니까 스택을 쓰는 것 같아. 자, 포스트픽스를 계산할 때는 오퍼랜드가 스택에 들어갔었어요. 자, 인픽스로 주어져 있는 수식을 포스트픽스로 바꾸려면 스택을 써야 될 텐데, 스택에 쓰는 거 여기 있는 거잖아, 지금. 자, 스택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 자, 봅시다. 보면, 자, A가 오고요. 자, 포스트픽스는 오퍼레이터라고 했어야죠. 근데 인픽스는 오퍼레이터가 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버퍼링 해야 돼요? 잠시 뭘 들고 있어야 되냐면, 오퍼레이터를 들고 있어야 돼. 그치?
다음 오퍼랜드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를 찍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터가 중간에 나타나면 얘를 잠시 저장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가 스택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딘가에 템포러리 스토리지에 들어가야 되는 녀석은 오퍼랜드가 아니라 오퍼레이터입니다. 얘를 이제 템포러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스택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녀석이 스택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오퍼레이터를 잠시 들고 있었어요. 들고 있는 오퍼레이터를 그래서 오퍼랜드 두 번째 오퍼랜드가 오고 나면 그냥 주면 되나요? 그냥 찍으면 되나요? 그냥 템포럴 스토리지 넣었다가 두 번째 오퍼랜드 나오고 오퍼레이터 나타나면 오퍼레이터를 잠시 저장해 뒀다가 그 다음 두 번째 오퍼랜드를 발견하면 걔를 출력하고 그리고 아까 두었던 오퍼레이터를 그냥 바로 출력하면 될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여기 보죠, 여기. C하고 더하기하고 D가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C가 오고 D 오고 더하기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곱하기라는 애가 있어요. 곱하기. 그쵸? 그러니까 C 더하기 D를 읽었다라고 했을 때 C 더하기 D, 그러니까 C, D 더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D 다음에 오는 그쵸? 그 D 다음에 오는 오퍼레이터를 쳐다봐야 되고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가 나보다 먼저 해야 되는 프레시던스가 더 높은 애라고 하면 걔를 먼저 하게끔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만들고 나면 D2 곱하기 더하기. 그쵸? 그래서 이게 오퍼레이터를 그냥 중간에 잡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포스트픽스를 이벨리에이션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오퍼랜드를 읽고 나면 오퍼랜드를 읽으면 걔들을 스택에 넣어놨다가 오퍼레이터를 만났을 때 바로 그냥 스택에서 꺼내서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픽스에 나타나는 오퍼레이터들은 우선순위가 높은 애부터 먼저 적혀져 있어야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곱하기 먼저 하고 더하기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스택에 넣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픽스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스캐닝 할 겁니다. 쭉 스캐닝을 하면서 오퍼랜드들이 나오면 그냥 통과시켜요. 그래서 그냥 아웃풋 수식에다가 다 찍어. 나타난 대로 찍고요. 근데 오퍼레이터를 이제 들고 있다가 그 오퍼레이터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켜야 돼요. 배치시켜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포스트픽스 이벨리션 자체가 오퍼레이터를 발견하는 순간 바로 오퍼랜드를 끄집어내서 연산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먼저 찍힐 수 있도록 그렇죠? 먼저 찍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퍼레이터들을 스택에다가 쌓아놓는데 언제까지 해놓느냐? 언제까지 스택에다 쌓아놓는 거냐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먼저 출력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은 애들은 그냥 꾹꾹꾹 참고 대기하고 있어요. 꾹꾹꾹 참고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애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튀어나갈 수 있어요. 내 연산을 먼저 나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애가 들어오면 걔보다 내가 먼저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서야 스택에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낮은 오퍼레이터가 스택에서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스택 마지막까지 쭉 갔다가 스택의 스택의 오퍼레이터들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쌓여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수식의 끝부분까지 도달하게 되면 스택에 남아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왼쪽 괄호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에는 괄호가 없어요. 프리픽스 노테이션에도 괄호가 없어요. 인픽스 노테이션에만 괄호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통제해야 되는 게 필요해서 인픽스 노테이션에는 괄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의 의미가 뭔가요? 괄호의 의미. 괄호의 의미는 연산을 적용해야 되는 범위, 즉 연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수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수식이 있으면 우리가 얘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를 적용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괄호를 해버리는 순간 우선순위가 바뀌죠.
그렇죠? 괄호 안에 있는 요 수식부터 먼저 계산하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마치 경계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괄호를 만나면 괄호는 오퍼레이터가 아니에요. 괄호는 오퍼레이터가 아니지만 어떤 그 연산에 있어서 어떤 연산의 우선순위가 연산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범위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왼쪽 괄호는 무조건 스택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 더하기 4 나누기 이렇게 나누기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요 수식, 요 괄호, 요 괄호의 시작이 어디고 괄호의 끝이 어딘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괄호라고 하는 녀석은 스택에 반드시 저장이 돼 있어야 되고 그 괄호의 시작이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택에 있는 그 오른쪽 괄호가 나오기 전까지 그치? 오른쪽 괄호가 나오기 전까지 얘는 계속 스택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쵸? 오른쪽 괄호가 나올 때까지 계속 스택에 머물러 있어야 돼서 스택에 머물러 있는 녀석은 스택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건 우선순위가 낮으니까 못 나오고 있는 거야. 아직 내가 연산할 차례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라서 왼쪽 괄호는 스택에 들어가게 되면 걔는 연산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수식이 입력될 때, 그렇죠? 수식이 입력될 때 왼쪽 괄호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계의 시작, 그렇죠? 어떤 새로운 수식의 시작과 시작의 괄호가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 괄호라는 녀석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왼쪽 괄호가 시작되는 지점은 분명히 저장이 돼야 되고 걔도 스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스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얘가 연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택에 들어가는 거고요. 스택에 위에 쌓이는 거고요. 그런데 스택이 한번 들어가고 나면 오른쪽 괄호가 나올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이 경계선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괄호가 들어오면 왼쪽 괄호와 오른쪽 괄호 사이에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보여지는 일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계선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괄호가 나오기 전까지 얘는 계속 스택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스택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건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못 튀어나오고 그냥 계속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A 더하기 B 곱하기 C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처음 스트링을 읽어서 A 오퍼랜드잖아요. 오퍼랜드는 그러니까 교수님 A라는 게 무슨 값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우리는 개념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5 더하기 뭐 2 곱하기 3 이럴 수 있겠죠. 아무튼 개념을 하는 거니까 알파벳은 오퍼랜드 그 다음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는 오퍼레이터 스트링을 읽어서 오퍼랜드면 무조건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나오면 무조건 대기입니다. 하여튼 얘가 이때는 아무튼 오퍼랜드가 나오고 오퍼레이터가 나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오퍼랜드는 스택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템포러리 저장소에 가서 대기 상태에 있어야 돼요. 자, 오퍼랜드가 왔습니다. 그래서 틉니다. 자, 그런데 오퍼랜드가 나타났다고 해서 오퍼레이터가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는 오퍼레이터가 나보다 더 급한 거면 걔를 먼저 연산해야 될 거기 때문에 나는 튀어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대기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가 나왔습니다. 곱하기가 나왔는데 자, 스택 오퍼레이터가 교수님 오퍼레이터 홀드할 때 따로 스택 아니 요 스택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요 스택까지 다 오퍼레이터를 홀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나왔는데요. 이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스택에 저장을 합니다. 왜 저장을 하냐면 다음 오퍼랜드를 기다리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스택은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택의 윗부분에 오퍼레이터가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래에 있는 오퍼레이터보다 먼저 처리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얘랑 비교하죠. 이 저장되어 있는 거랑 비교를 해봅니다. 저장되어 있는 거랑 비교를 했더니 곱하기가 더 연산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면 얘는 우선 대기하고 있어야 돼. 바로 다음에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애를 바닥에 깔고 걔를 밑에 깔고 위에 올라 앉아서 자, 너 밑에 있는 이 더하기를 바라보면서
너 기다려. 나 연산이 끝나야 너 나올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하고 얘를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깔고 앉아서 요 곱하기에 대응하는 다음 오퍼랜드, 두 번째 오퍼랜드가 나올 때까지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캐릭터 읽었더니 C네요. 오퍼랜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퍼랜드를 출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퍼레이터가 오면 이제 얘랑 우선순위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퍼레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스택에 있는 걸 순서대로 끄집어내면 됩니다. 왜? 스택에는 위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더 우선순위가 높은 애였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끄집어내면 우선순위가 높은 애부터 연산이 차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한 번만 다른 예를 또 볼게요. A 더하기 B 곱하기 C 나누기 D. 아, 이거 어떻게 될까? B, C 곱하기 먼저 하고, 그러니까 곱하기와 나누기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이건 순서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곱하기와 나누기는 같은 우선순위가 같아서 먼저 오는 애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B와 C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D와 나누기 한 다음에 A랑 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얘는 아마도 A, B, C 곱하기 D 나누기 더하기 이럴 것 같죠?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은 한번 본인이 직접을 해봐야 돼요. 이거 자기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코드한테 시킬 수 없어. 프로그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가보면 A가 나왔습니다. 오퍼랜드가 나왔으니까 그냥 오퍼랜드를 찍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나왔습니다. anyway, 이거 여기서 이때는 아무튼 첫 번째 등장하는 오퍼레이터는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아무튼 다음 오퍼랜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스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퍼랜드가 오면 출력을 하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라는 애가 그냥 나올 순 없고요. 그 다음 오퍼레이터랑 우선순위 싸움을 해야 돼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니까 더하기보다 먼저 연산이 돼야 돼요. 스택이 윗부분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먼저 튀어나와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택으로부터 읽은 오퍼레이터와 스택에 있는 오퍼레이터 사이에 우선순위 싸움을 해서 스택에 있는 녀석이 우선순위가 낮으면 스택으로부터 지금 읽은 오퍼레이터가 얘를 깔아 뭉개고 위에서 대기하는 겁니다. 기다려. 나부터 계산이 돼야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퍼랜드가 오면 오퍼랜드를 출력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를 읽었습니다. 연산 싸움을 해야죠. 자, 얘랑 우선순위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미 오퍼랜드들은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오퍼랜드들이 나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누기를 먼저 할 거니 곱하기를 먼저 할 거니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둘 나누기 힘겨루기를 하는데 두 개 힘이 같아. 우선순위가 같아요. 그럴 때는 누구 먼저 해야 돼요? 곱하기. 먼저 오는 애를 먼저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같으면. 자, 그래서 곱하기를 먼저 그래서 스택에 있는 애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그 다음에 밑에 애랑 보겠죠. 밑에 애를 봤는데 얘는 얘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기다려. 그리고 이제 이 나누기가 깔아뭉개고 이 더하기를 깔아뭉개고 위에 앉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오퍼랜드가 나왔습니다. 오퍼랜드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스택에 있는 거를 차례대로 출력한다고. 왜? 여기에 있는 서열이 우선순위 높은 애부터 스택이 윗부분에 쌓여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끄집어내면 쭉 연산을 할 때 우선순위 높은 애부터 연산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A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D.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아서 제가 요 뒤에 거 빨간색을 표시했습니다. 자, A를 읽었습니다. 오퍼랜드는 먼저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 오퍼레이터가 왔습니다. 다음 오퍼랜드를 기다리기 위해서 대기합니다. 스택에서. 그 다음에 괄호가 왔습니다. 괄호가 오면요. 괄호는 무조건 이게 경계선이잖아요. 경계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택에 들어가야 돼요. 경계선. 앞부분과 그러니까 괄호의 앞과 뒤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스택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스택에 들어갈 때 어떤 조건으로 들어갔어요? 더하기가 스택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가 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곱하기가 더하기 스택에서 곱하기가 더하기 위에 스택에 놓였어요. 왜 가능했어요, 그게?
그치?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더하기를 깔아 뭉갰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괄호란 녀석이요. 괄호란 녀석이 처음에 입력된 곱하기보다 스택의 윗부분에 쌓여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코드상으로. 코드상을 어떻게 구해놨느냐? 아무튼 괄호가 경계선으로서 앞에 이미 입력된 오퍼레이터보다 스택의 윗부분에 놓여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놓여지는 이유는 프리시던스가 높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라서 코드 짤 때 이 괄호에 대해서 프리시던스를 특별하게 부여를 합니다. 가장 높은 프리시던스를 부여합니다. 어떤 오퍼레이터가 스택에 쌓여있다 하더라도 이 괄호가 그거를 깔아뭉개고 위에 올라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랜드가 나오니까 오퍼랜드는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 들어올 때 얘는 굉장히 프리시던스가 높아서 스택이 윗부분에 쌓였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왼쪽 괄호는 오른쪽 괄호가 나올 때까지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이 경계선을 지켜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스택에서 기존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스택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낮아서 내가 아직 나갈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스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가로란 녀석이 두 가지 프리시던스를 갖습니다. 스트링에서 읽을 때는 굉장히 프리시던스가 가장 높은 녀석이고 스택에 들어가고 나면 가장 프리시던스가 낮은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괄호가 나타날 때까지 절대 나가지 않고 스택에서 머물러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가 이제 이 괄호의 프리시던스가 낮으니까 그냥 스택에 머무르게 두고 프리시던스가 높은 플러스가 스택에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C가 나와서 C 오퍼랜드니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괄호 오른쪽 괄호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괄호가 나오고 얘는 아무 의미가 없죠. 얘는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고요. 사라져버리면 되고 대신 어디까지? 이 괄호 왼쪽 괄호 전까지에 있는 모든 오퍼레이터가 다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기 안에까지 다 수식이 완성돼야 이 괄호 안에 있는 모든 연산이 완료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괄호는 아무 저장되지 않아요. 저장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고요. 사라져버리고 이 스택 안에 있는 것 중에 왼쪽 괄호 위에 있는 모든 오퍼레이터들이 다 튀어나오고 이 왼쪽 괄호는 사라지고 그 다음 오퍼레이터를 읽습니다. 오퍼레이터를 읽어서 곱하기 수습과 힘겨루기를 합니다. 스트링에서 읽은 녀석이랑 스택인 녀석이랑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얘가 똑같아요. 힘겨루기가 같으니까 먼저 있던 애가 튀어나와야 되죠. 먼저 있던 애가 튀어나오고 새로운 애가 스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퍼랜드가 와서 출력이 되고 스트링의 끝부분에 가니까 오퍼레이터가 출력이 돼서 스택 안에 있는 모든 오퍼레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픽스를 포스트픽스로 바꾸는 이런 식의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뉴머레이션을 쫙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게 0, 1, 2, 3, 4 이런 식으로 값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저장하기 위한 스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택 프리시던스와 인커밍 프리시던스라고 해서 이렇게 프리시던스에 대한 어레이 저장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오퍼레이터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이 왼쪽 괄호에 해당하는 게 스택에 있을 때는 우선순위가 0이야. 절대 안 나와. 응? 어떤 오퍼레이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얘는 절대 안 나가. 언제까지? 오른쪽 괄호가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스택에 머무르는 동안은 얘는 절대 튀어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프리시던스가 제일 낮아요. 그런데 스택에 들어갈 때는 스택 안에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절대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괄호로 되는 수식의 경계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택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룰을 가지고 스택에 넣을지 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리시던스를 두 가지 타입으로 정의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코드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if 읽은 게 왼쪽 괄호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복잡해질 거라서 코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프리시던스를 두 가지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택에 넣고 빼는 건 한 가지 원칙. 인커밍 지금 읽은 글자의 프리시던스가 스택에 있는 오퍼레이터의 프리시던스보다 높으면 스택에 들어간다. 같거나 작으면 튀어나온다. 스택에 있는 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딩의 어떤 잔머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 하나씩 토큰이 있습니다. 토큰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읽어드려서 그게 엔드 오브 스트링이 되기 전까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퍼랜드면 그냥 화면에 출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라고 하면 스택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서 출력을 합니다. 언제까지? 왼쪽 가로가 나타날 때까지. 근데 왼쪽 가로는 출력하지 않죠. 왼쪽 가로는 출력하지 않고 그냥 팝시켜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읽은 게 오른쪽 괄호가 아니면 그 오퍼랜드도 아니고 오른쪽 괄호도 아니면 그 다음에 힘싸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택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오퍼레이터의 프리스턴스와 지금 내가 읽은 거의 프리스턴스, 그러니까 인커밍 즉 읽은 오퍼레이터에 대한 프리스턴스 어레이에 있는 그 값과 그다음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그 오퍼레이터가 스택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 프리스턴스 계산했잖아요. 그거 사이의 값을 비교해서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녀석의 프리스턴스가 크면 걔를 끄집어내서 크거나 같으면 그죠? 우선순위가 같으면 먼저 들어온 녀석을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크거나 같으면 스택에서 그 꼭대기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출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읽은 토큰을 스택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코드가 굉장히 간단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었으면 아마 if 뭐 어쩌고저쩌고 코드가 더 지저분했을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프리스턴스를 두 가지 타입으로 정의를 하고 왼쪽 괄호에 대해서 그 서로 다른 프리스턴스 스택이 있을 때와 캐릭터를 읽었을 때 프리스턴스의 차이를 둬서 두는 작전을 써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엔드 오브 스트링이 도달하게 되면 스택에 현재 쌓여있는 모든 오퍼레이터들을 다 출력하는 이런 작업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스택에 쌓여있는 건 위에 있는 녀석일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애기 때문에 걔가 먼저 출력이 돼야 나중에 포스트픽스 수식을 쭉 읽을 때 그 오퍼레이터가 먼저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팝 해가지고 프린트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